단기적으로 흔들릴지언정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죽겠습니까?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루하게 횡보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진방꿀의 전설 크레이머 형님이 또다시 입을 열어줬다. 오늘 아침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다소 무거워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 뭔가 하락할 것 같다. 근데 언제나 크레이머 형님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하락을 보면 머지않아서 비트코인이 폭등했던 일이 진방꿀의 마법이 벌어졌던 일이 많기 때문에 한번 크레이머가 이번에도 적중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에 지연이 됐습니다. 바로 SEC에서 블랙록이 신청한 현물 이더리움 ETF를 연기를 했는데 어차피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바네크, 아크, 해시덱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모든 대형 기관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했고, 여기서 일단은 최종 데드라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최종 데드라인인 5월달입니다. 5월달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확단하시는 거는 너무 이르다, 설레발일 수 있다. 우리는 5월까지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보다 매우 더 까다롭고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겐슬러가 최근에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했다고 확대 해석은 니네 하지마. 이 얘기가 뭡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추후 다른 가상자산 현물 ETF의 연쇄적 승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 게리 겐슬러는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압박, 그리고 금융 엘리트들의 압박에 못 이겨 SEC 위원장, 정부의 꼭두각시인 게리 겐슬러가 그냥 도장을 찍어준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이미 ETF 승인 때도 말했던 게 우리가 승인한 것은 비증권 상품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해석이 개입돼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ETP다, 우리가 승인한 건 ETP,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해준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까지 가는 여정은 조금 길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5월에 반려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중에 또 많은 기관들이 SEC 상대로 소송을 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유가 컸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거절 놔놓고 소송 한번 진행해서 여기서 SEC가 패소하면 그때 이더리움을 승인해주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진 ETF 승인 확률 99.8%, 무적의 블랙록이 여기에 껴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승인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비트코인보단 낫겠지만 우리가 기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은 뭡니까? 결국 기대감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상승했습니까? 승인되기 전에 상승했습니까? 승인되기 전에 주가는 항상 이 호재,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승인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는 승인되기 전에 기한이 다가올수록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오히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더리움으로 지금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 미실현 손익이 이렇게 급증한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차례는 끝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다리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강세를 보여주는 이더 BTC 비율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더 BTC가 상승을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고, 실제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더 BTC가 계속 뚫지 못했던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완전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줬고, 현재는 지금 이 저항을 다시 지지로 만드는 리테스트 중인데, 이 리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나고 비트코인 시장도 다시 조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서 준다면 충분히 이더의 강세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알트건 이더리움이건 비트코인이건 상승하려면 대장인 큰형님의 추세가 확실히 상방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흐름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 강조드렸던 이 38.4K 이 구간을 꼭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만들어준 이 하방 트렌드 라인 돌파와 함께 적어도 41K 정도 위에는 확실하게 일봉 종가로 안착을 해주는, 그리고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확실하게 동반해서 어느 정도 좀 몸통이 큰 캔들로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셔라. 그게
맞고 저는 적어도 41K 정도에 정확하게 안착해서 일봉 종가 마감을 해주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개미들 공포 심리로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고래들이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단 38K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38K 부분입니다. 보통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굉장히 강한 지지이자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38K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38K를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빠지더라도 지금 개미들이 팔고 있고 고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거래소에서 고래들의 비트코인 출금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이나 아니면 기관들처럼 수탁 서비스에 출금을 해서 이동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고래들의 출금이 많이 일어났다. 고래들은 계속해서 장기 축적 그리고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으려면 개인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초대형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고래들, 세력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하락하는데 1000개 이상의 비트를 보유 중인 지갑은 늘어난다. 정확히 제가 최근 계속 강조드렸던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도 알 수 있습니까? CVD, 오더북 상으로도 지금 개인들, 가장 작은 개미 새우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시장 무서우니까 GBTC 물량 나온다, 마운트곡스 물량 나온다 하니까 팔고 있지만 얘네 물량 지금 누가 먹고 있습니까? 갈색 고래, 보라고래, 빨간 상어들까지 그냥 완전히 다 얘네 물량 지금 다 삼켜서 손바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걱정할 것은 없다. 그리고 벌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ETF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물량을 볼 때 블랙록의 아이비트도 벌써 44,000개를 축적했고 피델리티는 벌써 38,000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량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테지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우리의 세일러 형님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18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방금 보여드렸던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총 8만 개 넘게 축적하는데 걸린 시간 2주입니다. 2주.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2년 후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할까. 그리고 얘네들은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3위 자산운용사, 세계 최고의 고래이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둘 집단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릴지언정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비트와이즈가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중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얼마나 투명합니까? 이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속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지갑 공개해서, 이 지갑이라는 건 누구나 그냥 지갑 주소 검색하면 안에 비트코인 몇 개 들어있는지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한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이라는 신뢰의 자산의 특성을 가장 잘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와이즈가 공개를 해준 것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크립토 시장의 지원군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논나머니 캐시우디 누님은 계속해서 지금 방송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 홍보해주고 있고, 비트코인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이 실행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이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여러분들 매수해라. 계속해서 지금 투심을 살려주고 있고, 그리고 캐시우드 누님이 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핵심 트윗을 하나 첨부를 해줬는데, 이 내용은 뭐냐? 비트코인 채굴 수익률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고의 명품 LMS, 이베이, 스포티파이보다도 더 큰 수익을 올렸다. 이 얘기는 뭐냐?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그저 가짜고 사기고 쓸데없는 JP모간이 말한 돌멩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채굴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자 탈중앙화 자산이고 미래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혁신 자산이라는 것 실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리는 코인쉐어스까지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ETF 수수료를 연 0.98%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0.35%로 인하해서 유럽 내 실물 기반 비트코인 ETP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 가지고 있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만 상장이 되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미국의 초대형 기관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저렴한 수수료로 출시를 하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얘네들도 이제 수수료 낮추면서 경쟁하는 겁니다. 이런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진다라고 하면은 점점 더 기관들의 크립토 시장 진입에 대한 수요와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가 더 싼 곳을 찾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과 내러티브로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숲을 보면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2024년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널드 트럼프 이번 2024년 대선에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도널드 트럼프의 실제 가상자산 지갑을 추적해본 결과 굉장히 재밌는 게 트럼프는 본인 밈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암호화폐에 있는 지갑들 보면 이더와 밈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크립토에 친화적인 인물인지 본인이 직접 코인을 들고 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굉장히 불리시하고 친화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민주당은 바이든이 붙을 가능성이 근데 벌써부터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의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가상자산 투자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공화당과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의 ETF부터 밈코인까지 들고 있고 이더리움까지 많이 들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도 조금 긍정적으로 불리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웹3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시다 총리부터 일본의 국회의원들, 기업들까지 지금 웹3 시장에 완전 뛰어들어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는 어떤 그런 큰 야망을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펼치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유럽까지 EU가 가상자산 등 분야에서 홍콩과 협력 및 공유를 모색한다라고 하면서 알렉산드라 슈레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국장이 이런 식으로 유럽과 그리고 중국을 뒤에 세워놓은 크립토 시장의 허브 홍콩 지금 둘 다 뭡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다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 일본,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선진국들, 자본 세력들이 시장에 다 뛰어들려고 하는 만큼 결국에 모든 사람들 가상자산으로 뛰어든다. 그러면 막대한 금융자원과 암호화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의 코어에 강하게 장착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캐처님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코인들 24년 25년 상승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몇 가지 섹터를 좀 찝어드리자면 저는 비트코인 생태계 섹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임파이 시장 그리고 AI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디핀 섹터와 토크나이제이션 RWA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특히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가 이번 상승장이 굉장히 크게 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집중하시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모스 생태계를 이번 불장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실제 지금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얼마나 걸쭉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가장 큰 상승세와 엄청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셀레스티아와 인젝티브도 코스모스 SDK 위에서 만들어진 레이어 1 코인이고 여기에 코스모스의 덱스, 오스모시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밀고 말씀드렸던 이번에 JP모건과도 파트너십을 맺은 엑셀라와 또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쿠지라까지 지금 코스모스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각 프로젝트마다 지금 엄청난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에어드랍을 통해서 셀레스티아나 인젝티브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코스모스의 장점 뭡니까? 이 코스모스 SDK 위에서
만들어진 레이어 1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다 확장성을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만큼 얼마나 이 코스모스 생태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흐름에서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코스모스 생태계도 공부를 하시면 에어드랍뿐만이 아니라 투자적인 기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정에 굉장히 또 겁을 먹고 도망치신 분들도 많고 또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많은데, 이미 캐쳐 구독자님들은 작년 2023년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15K부터 40K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런 조정 몇 번이나 겪었습니까? 벌써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 거진 19%, 17%, 17% 이 정도 조정은 벌써 작년에 3번이나 겪었다. 근데도 결국 비트코인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바닥부터 거진 1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갈 뿐이고, 지금도 뭡니까? 결국에 큰 상승하기 전에 2024년 큰 상승 사이클 전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기 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고무적인 사실은, 기관들의 강한 수요를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엄청난 음수로 빠졌었다가 지금 피벗하면서 다시 양수로 돌아서려는 움직임, 지금 코인베이스 내에서 고래와 기관들의 수요도 지금 다시금 들어오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38K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시장을 조금 불리시하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